그 약이 오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출시하면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사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증시에서 이 업종이 완전 암흑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바이오 업종입니다. 근데 또 이제는 바닥에 가까워졌으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도 좋을 때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약바이오 섹터 담당자 강하나 애널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 워낙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성장주도 썩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바이오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업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리스크도 이제 금리 관련해서 매크로적인 이슈가 계속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이 바이오에 있어서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성장주가 다 안 좋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성장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미디어, 엔터까지 다 성장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AI나 이런 것들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굳이 바이오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바이오를 안 보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게 이제 주가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역사적으로 3년 이상 쉬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대감은 이제 과거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 그리고 성장주가 많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좀 달라진 상황이고, 올해 만약에 바이오가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로벌리 약이 없는 분야에서 신약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존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이오에 글로벌리 붐이 생겨야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로 정말 좋은 회사들만 살 때가 아닌가. 어쨌든 지금 바닥을 다진 것은 맞고, 중장기적으로 뭐 1년 이상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그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요. 올해 들어서 정말 챗 GPT 때문에 AI가 정말 핫한데요. 맞아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AI 플랫폼이 또 바이오 기업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던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일단 AI로 이제 바이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단 분야의 AI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AI로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상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게 루닛이고, 이것도 이제 어떠한 발현율을 확인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신약 개발 쪽에 또 AI 쪽을 투자하겠다는 안건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2030년까지 한 2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언급을 한 게 있어서, AI 쪽은 아무래도 바이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신약 개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신약 개발이라는 게 시간도 엄청 길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는 신약 개발 기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후보 물질 단계에서 이제 원래 3년에서 4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1년 정도로 줄여주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만든 회사들이 다 가져왔어요. 모더나. 네, 모더나,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빅파마들도 미치는 거죠. 나도 빨리 만들었으면 내가 다 가져갔을 텐데. 그러니까 2020년부터 빅파마들이 AI 기업들이랑 개발 계약도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고, 기술 이전도 정말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 기본이고요.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한 회사도 여러 AI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다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 국내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신테카 바이오가 있고,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부터 CNC라는 일본 연구소랑 같이 플랫폼을 구축했던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독일 머크랑도 이제 원료의약품 합성 경로 관련해서 협력 계약을 맺었거든요. 중해제약이라든지 이제 신테카 바이오처럼 슈퍼컴퓨터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후보 물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의 기술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확실히 많아지고 있고, 그 기업들이 다 최근에 주가도 괜찮았어요. AI 진단하는 기업들이 뭐 유독 더 좋았고요. 이제 루닛, 뷰노, 뭐 딥노이드 같은 회사들이 더 좋았지만, 루닛은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기술력에서 인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신약개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계약을 한다든지 뭐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아웃풋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고 하죠. 유전자 네. 편집? 네. 기술 같은 게 세상을 바꿀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 시장은? 사실 유전자 가위가 나온 지는 꽤 오랜 시간이 됐어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었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긴 시간이 지난 건데, 아직까지 이제 크리스퍼라는 정말 가장 신세대 유전자 가위로 개발된 약은 아직 없고, 그 약이 올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에서 올해 상용화 가능성을 앞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볼만한 게 아닌가. 유전 정보를 내 마음대로 자르고 이제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 정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성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대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독성 이슈가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어서 올해 뭐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특허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은 더 해결이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될 것이 아닌가. 특히나 이제 mRNA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세포 치료제 같은 거랑도 접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기술 접목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로 항암제 그리고 뇌질환 치료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항암제라는 게 수십 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너무나 많은 좋은 약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항암제가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분야이고 여전히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항암제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걸까요? 작년에도 FDA 승인 신약 중에 항암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암은 대부분 내성과 변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약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많이 나아지셨기는 했지만 여전히 암종 100개 중에서 반 정도밖에 지금 케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그 나머지 반은 우리가 새롭게 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내성과 변이가 생겼을 때 그 넥스트 스텝의 항암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치율이 좀 낮다 보니까 이제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새로운 기전을 접목시킨 항암제가 대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이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알츠하이머를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뇌질환 쪽 역시 상당히 유망한 분야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 뇌질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약이라고 할 만큼의 뭐 그런 의약품이 없었어요. 보조제도 있었고 그래도 조금은 이제 낫게 해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했던 상황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승인됐던 아두카누맙의 경우에도 실패한 약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레카네맙도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만을 타겟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치료제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충족 수요가 크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뇌질환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 거예요. 경쟁 신약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실패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얘가 승인이 되면서 시장이 열렸구나 하고 신난 상황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밀로이드 베타만으로는 이제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기술을 접목시켜서 뭐 뇌투과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약 자체를 잘 만들어서 부작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 치료제나 그런 뇌질환 쪽으로 좀 유망하게 보시는 회사가 있을까요? 뇌질환을 하는 회사는 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좋은 딜이 나왔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노피라는 빅파마와 큰 딜이 있었고 파킨슨 치료제 임상 1상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진단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액 진단 하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기전도 너무 다양하고 타겟하는 부분도 너무 다양한데 세포치료제 쪽에서도 요즘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NK세포라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기업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간암 쪽을 잘한다고 해서 뭐 HLB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항암제는 좋아하는데 선호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세포치료제가 좋다 하면 세포치료제 아니면 유전자 쪽을 아는 회사가 좋다라고 하면 뭐 유전자 치료제를 본다든지 이게 다 이제 항암제가 너무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주 투자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외부 환경도 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좀 심리도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종목이라던가 그런 거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볼 거라고 한다면 이제 학회 임상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출시 이벤트가 뭐 몇 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그런 기업들을 오래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출시하고 나는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요즘에 바이오에 있어서 가장 핫한 테마가 AI랑 탈모예요. 탈모 화장품 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다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승인이 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는 이벤트가 있던 상황이에요. 바이오니아 같은 회사가 이제 탈모 화장품을 4월에 발매를 하거든요. 출시하면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사놓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돈 버는 회사들 말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딜, 우리가 아는 좀 큰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 비율이 높았다든지 아니면 계약 상대방이 엄청나게 유명하다든지 그런 계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괜찮다라는 걸 이미 그 빅파마들이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지금 좀 볼만하지 않나. 대표적인 게 이제 ABL 바이오랑 레고캠 바이오 정도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실적이 좋은데 아니면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계속 주가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제약사들 있잖아요. 제약사들 밸류에이션이 지금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대비 좀 많이 싸진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막 그랬던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은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그게 리레이팅 됐을 때 이제 바이오 갈 때 같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너무 돈이 없는 회사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자금 조달 이슈가 있으면 어차피 빠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하방을 막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임상이 몰빵한 바이오텍을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임상이 중간에 조금이라도 잘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급락하는 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강하나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의 포인트를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성장주들이 부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좀 찬밥 신세가 된 거는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1, 2년 이상 보신다면은 지금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항암제와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장이 성장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고 또 새로운 바이오 기술로는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올해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는 아마도 관심이 더 커질 거고, AI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핫하다. 신약 개발이나 진단이나 두 분야에서 모두 핫한 기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이오주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유망한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진 기술이 검증된 기업이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작년 실적도 괜찮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이런 좀 안정적인 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하고 또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아니면 이제 기업이라는 게 다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테마가 아니다, 관심을 못 갖고 있다라고 할 때가 기회인 거고, 어차피 한 번은 또 옵니다. 대학 바이오라는 게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유일한 섹터인 거고, 우리나라 바이오의 정부도 슬슬 돈을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그렇게 투자를 해주고 이끌어 주려고 한다면 저는 한 번쯤은 또 다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경영자들이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올해는 조금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검증된 회사들, 아니면 실적 괜찮은데 싼 회사들은 정말 와인하신 거예요. 또 다른 섹터들이 많이 비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금은 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deep dive.